플라잉 휠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플라잉 휠즈의 크레이그입니다. 오늘 딜러 전용 경매장에서 $1,000로 차를 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내가 16에 처음 산 차는 $1,000였는데 지금은 그런 차가 없다고 해요. 저는 있다고 했지만 20만 마일 탄 혼다 엘리먼트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랬어요. 오늘 예산 내에서 살 수 있는 차를 찾으러 딜러 경매장에 갈 겁니다. 이제 세금 시즌, 즉 환급 시즌이 정말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예산 내에서 플로리다에서 딜러 라이선스를 따는 과정에 대해 업데이트를 드릴게요. 그래야 소매로 판매할 수 있거든요. 딜러 라이선스는 있지만 플로리다 주에 없어서 소매 판매가 어렵습니다.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진행 상황도 공유하겠습니다. 새 작업장 내부도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딜러 경매장에 가는 중입니다. 어떤 차들을 살지 보여드릴 거고 가격도 보여드릴게요. $1,000 정도의 예산 친화적인 차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차들을 고치고 청소해서 세금 시즌에 맞춰 준비해두고 돈도 좀 벌어보려고 합니다. 플라잉 휠즈의 크레이그입니다. 함께 하시죠. 경매장 가기 전에 이 경치 보세요. 그리고 브론코 진행 상황도 확인하러 갑시다. 벌써 6개월 지났어요. 지난 8월 플로리다 키스에서 아이들과 브론코, 원래 주인도 만났습니다. 6개월이 훨씬 지났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대로 두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알고 싶지만 차가 시동이 안 걸려 움직일 수 없어요. 이제 가요. 여기 제 원오너 1985년식 포드 브론코가 있어요. 이 차는 6개월 넘게 여기 있었죠. 정말 멋지거나 멋질 수도 있었어요. 브레이크 라인도 전부 새 거고 브레이크도 전부 새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재미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원오너 차량이라서 정말 멋져요. 그분은 시트 커버를 항상 씌웠는데 저는 이 차가 잘 달리기만 바랐어요. 그런데 오래 방치돼 시동도 안 걸려요. 정말 멋져 보여요. 이제 이 차의 사연을 알아보러 가요. 와, 저건 양코 카마로 같아요. 안녕하세요. 응답이 없습니다. 일본호. 알겠어요. 또 유튜브 때문에 곤란했네요. 그래서 제 머스탱이 여기 3달 동안 있었고 제가 직접 가져온 배기 시스템과 서스펜션 작업을 하는데 $3,000를 청구받았어요. 그 일로 그 차의 이익이 모두 사라지고 작업 시간도 많이 늘었어요. 제가 브론코에 대해 묻자 그는 네가 유튜브에서 가격과 작업 기간 불평하는 걸 보고 의욕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저는 결국 그 머스탱에서 손해를 봤어요.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좋은 가격에 샀었거든요. 약간의 이익이 남았을 수 있지만 저희가 오일 교환을 했어요. 진짜 리어 디퍼렌셜 커버가 필요하고 오일을 빼고 다시 채워야 해요. 그리고 헤더, H파이프 배기, 머플러 2개, 팁 2개도 작업했죠. 한 달이나 걸렸고 저한테 $3,000를 청구했어요. 그래서 그 차 전체를 바꾸는데 대략 $4,000 정도 들었고 배기 시스템 설치하는데 $3,000를 또 지불했죠. 그리고 코일오버도 설치했어요. $3,000에 코일오버랑 배기 시스템을 설치해줬으니까 정말 괜찮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한테는 그게 차의 가치를 더 높여주진 않아요. 새 코일오버랑 새 배기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3,000를 더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3개월과 $3,000가 들었으니 꽤 제대로 된 거예요. 브론코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걸 즐기고 진실을 말하면서 제 사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려요. 그리고 머스탱에서 모든 이익을 잃었고 그게 저한테 2번이나 상처를 줬어요. 브론코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 짜증나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경매장에서 저렴한 차를 사봅시다. 경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어떤 차들이 있는지 볼게요. 전체를 한 바퀴 돌면서 어떤 차들이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실제로 가격도 확인해보고 좋은 매물이 있는지 볼 거예요. 마켓플레이스나 크레이그리스트보다 더 저렴한 차를 구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자동차 딜러십에 들어가서 트레이드인 차량을 살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보다도 저렴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말 멋진 보트네요. 이건 경매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저 갈색 비닐 시트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비닐 맞나요? 이 보트에 비닐 시트가 들어간 건가요? 그리고 저 거대한 스즈키 4인정 엔진 저건 뭐죠? 300인가요? 300마력 스즈키 아웃보드 엔진이네요. 와,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당신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먼저 저는 입찰자 배지를 가지고 있고 경매 차량 목록과 펜도 있습니다. 오늘 경매에 나오는 모든 차량에 대해 메모를 할 거예요. 이 경매는 우리 지역에서 열리며 차량들은 모두 오토그룹의 트레이드인 된 것입니다. 여기엔 지프, 쉐보레, 포드, 캐딜락 딜러가 있으며 모든 트레이드인 차량이 이곳에 모입니다. 이 차량들은 대형 경매장 없이 이곳에서 직접 경매로 판매됩니다. 트레이드인 차량이 많아 직접 판매가 가능합니다. 구매자 수수료가 더 적습니다. 또한 미니 쿠퍼, 포드 이스케이프, 익스페디션, 세턴아이온, 머큐리 그랜드 마큐스 등 다양한 차종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차들은 전부 저렴한 차량들이지만 좋은 차들도 있으며 여기서는 어떤 차를 얻게 될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여긴 흙바닥 주차장이라 차가 다 더럽지만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차 청소를 즐기고 먼지 넘어 장점을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겉모습의 못생김을 넘어서 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여기 있는 이게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겁니다. 2019년 렉서스 RC 350입니다. 이건 3.5리터 V6 쿠페예요. 이 차는 정말 아름답고 77,000마일을 달렸어요. 멋진 가죽 인테리어, 자동 변속기, 나비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챈 보물이 있죠. 이제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에서 아직 말 안 했다면 지금 말씀드릴게요. 저는 플로리다와 뉴햄프셔 딜러 라이선스를 보유해 전국 경매에 모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를 사고 고치고 청소한 뒤 전국 경매에서 팔 수 있습니다. 뉴햄프셔로 차를 보내거나 그곳에서 사와 이곳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소매 고객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플로리다 딜러 라이선스 없이는 일반인에게 판매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를 쌓아두거나 다가오는 세금 시즌을 대비해 재고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시즌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차를 미리 쌓아둘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 딜러 라이선스를 받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차들도 즉시 판매 및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세금 환급 직후 사람들이 바로 돈을 쓰고 싶어매 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차를 찾아서 다른 경매장에서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여기선 구매자, 저기선 판매자 수수료를 내야 해서 수수료로 $600를 쓰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전치기를 하려면 최소한 $600 이상은 벌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경매장에서 다른 경매장으로 도매로 넘기는 건 사실 그렇게 쉽지도 않고 대량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수익성도 높지 않습니다. 이 차는 정말 멋져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편안하고 정말 깨끗하고 연비도 좋고 신뢰성도 뛰어나요. 토요타의 신뢰성처럼요. 이건 정말 대단한 차예요. 문제는 제가 이런 차들을 보면 마음으로 사게 되고 그러면 저도 갖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좋아요. 기어를 넣을 수 있고 후진도 할 수 있고 드라이브도 넣을 수 있어요. 우리는 VIN을 스캔해 가치와 이력을 확인하고 차에 대한 최고 입찰가를 적을 거예요. 이제 레이저 감정 앱을 꺼내겠습니다. 우리는 VIN을 스캔할 거고 그 바코드를 기반으로 VIN이 뜰 거예요. 바로 여기. 이건 2019년 렉서스 LRC입니다. 만화임에서 맞아요. 보통 더 큰 경매에서 팔 수 있는 가격이 나오는데 이 차량은 가격 표시가 없네요. 그 다음에는 도매가로도 볼 수 있고 블랙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블랙북에서는 약 $20,000로 나와 있습니다. JD 파워스에서는 약 $20,000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카펙스로 이력 확인 가능하며 2명의 소유자가 있었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 차에 대한 제 최대 입찰가는 $21,000입니다. 이제 저는 세금 시즌용 $5,000 이하 차량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차를 파는 건 재미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 차량은 300까지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고객을 상대하는 건 골치 아프지만 돈은 꽤 벌고 위험도 적습니다. 머리 아픈 일이 많지만 자본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제 면허가 나오면 세금 시즌이 시작될 테니 저는 바로 준비될 겁니다. 그래서 렉서스보다 이런 쪽에 집중해야 합니다. 에스컬레이드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6.2리터 V8 슈퍼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엔진, 22인치 휠 이 기본으로 나오고 사륜 구동 옵션도 있습니다. 3열 시트도 있고 종종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플레이어도 달려 있습니다. 이 차는 타이어와 카펫 상태가 좋고 검은색도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2008년식은 제가 말했듯이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플레이어 같은 약간 현대적인 기술은 있지만 2008년식에는 블루투스가 없어서 조금 불편합니다. 하지만 가격을 고려하면 이 차는 $5,000 정도로 진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환급 시즌처럼 차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예산에 맞는 선택이고 예산 안에서 멋을 내고 싶어 할 테니까 이 차를 꼭 살펴볼 겁니다. 세금 환급 시즌용 차는 아니고 MO라고 적혀있지만 진짜 MO인지 궁금하네요. 컴페티션 모델이 아니라서 덜 스포티해 보입니다. 확인해 봅시다. 이건 그냥 535나 540에 M 로고만 붙인 것 같아요. 아니면 M 패키지일 수도 있고요. M 패키지 휠이 달려있고 옆에 사이드 벤트도 있네요. 앞 범퍼가 진짜인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 M이라고 써있고 2019년식에 6만 마일 탔어요. 긁힌 자국도 꽤 있네요. 파란 가죽 인테리어와 담배 냄새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차 어디를 봐도 M5 같지 않아요. 소리도 6기동 엔진 같아요. 그래 터보야. 이건 확실히 M5가 아니에요. 전에 형이랑 경매장 갔을 때 BMW 보닛 여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너희 중 한 명이 보닛 레버를 2번 당겨야 한다고 알려줬어요. 보닛 레버를 2번이요. 그래서 했어요. 이제 열리는지 볼게요. 네, 그게 비법이었네요. 저게 트윈 파워 터보, 싱글 터보지만 트윈 터보만큼의 출력을 내요. 엔진에서 진동도 많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되네요. 이건 530i M 스포츠.
즉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이에요. 이제 530iM과 M5 사이에 약 25,000달러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출력도 300마력 정도 차이 납니다. 경매나 일반 판매장에서 차를 볼 때 항상 조심하고 구매 전 반드시 차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르는 구매자가 M5로 착각해 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꼼꼼히 확인하고 항상 주의하세요. 그래서 꼼꼼히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 어프레이저 같은 곳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협찬이 아니며 저는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번호를 이렇게 줘야 합니다. 혹시 사용해보고 싶으시면 제 설명란에 링크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번호와 차량 가치를 조회하고 그걸 통해 차량의 이력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사는지 정확히 알 수 있죠. 그건 협찬도 아니었지만 좋은 홍보였네요. 저는 미아 블랙 캐딜락을 정말 좋아해요. 정말 아름다운 차죠. 2016년식인가요? CT5인가요? 아니면 XT6인가요? 캐딜락은 세단 이름을 너무 자주 바꿔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CT6인지, CT5인지, CT4인지, CT3인지도 헷갈리네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XTS일 수도 있죠. 정말 멋진 차고 10만 마일이나 탔네요. 5천, 6천 달러 정도 할 텐데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해요. 내 차대요. 여기엔 엄청 재미있는 건 없지만 아주 믿을만한 택시 차량들이 여기저기 많아요. 우리가 찾는 데는 딱 맞는 곳이죠. 저기에는 6기통 터보 머스탱도 있네요. 와이프가 새 차가 필요해요. 저기 멋진 검정 익스페디션이 있는데 2020년형이나 2018년형 같고 10만 4천 마일 탔어요. 하지만 이 주행거리의 에코부스트 엔진은 별로예요. 타이밍 체인 소음이나 헤드 가스켓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가족용 차량이었어요. 남의 가족이 겪었던 골칫거리를 제가 떠안고 싶지 않고 지금 완전히 시동도 안 걸려서 상태를 확인할 수도 없어요. 저기 슈퍼차저가 보이네요. 맞아요. 2018년식 헬캣2예요. 3만 9천 마일 주행했고 차가 많이 더럽네요. 사실 그게 좋은 신호죠. 정말 대단한 엔진이에요. 얼마에 팔릴지 궁금해서 지켜볼 거예요. 3만 3천 마일인데 상태가 거칠어요. 실내는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관리된 게 아쉽네요. 오, 이건 6단 변속기네요. 6단 헬켓 완전히 죽어있네요. 트레이드인 차량들은 보통 소유권 서류를 기다리며 대기장에 오래 머물고 키도 다 있진 않아요. 빨간 키가 이 차의 모든 잠재력을 열어줍니다. 가죽 상태가 거칠어요. 예쁘긴 한데 거칠고 전부 천연 라구나 프리미엄 가죽이에요.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이전 차주가 라구나 가죽 관리를 안 한 것 같아요. 원래 이 차는 검은색, 빨간색 두 개의 키가 제공돼요. 빨간 키는 헬켓 성능을 최대한 사용하게 하고 검은 키는 일상 운전용이에요. 배터리 문제거나 오래 세워둔 탓일 수 있어요. 이 영상에서 차 가격 꼭 확인할 거예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멋진 BMW네요. 이건 M1은 아니고 하드탑 컨버터블이에요. 정말 멋진 차죠. 그리고 이 모델은 수동 변속기 옵션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맞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M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 M 패키지 그리고 키 리모컨이 2개 있습니다. 저 엔진 소리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훨씬 더 가벼운 채 넣으면 정말 좋겠네요. 저 아래에도 M이라고 적혀있네요. 정정해야겠어요. 저는 이게 1 시리즈인 줄 알았는데 작아 보여서 그랬던 거고 사실 아니에요. 사실 이건 4 시리즈 컨버터블 M 스포츠입니다. 정말 멋지고 진짜로 아주 쿨한 차예요. 그런데 4 시리즈와 3 시리즈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네요. 브라이언, 제가 한번 찾아보고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기 425이가 있는데 이건 그냥 일반 모델이고 저쪽이 4 시리즈 M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일반 모델 그리고 M 모델이죠. SL550은 완전히 패스할게요. 완전히 패스입니다. 3 시리즈와 4 시리즈 차이를 방금 찾았어요. 3 시리즈는 세단, 쿠페, 컨버터블이고 4 시리즈는 더 스포티한 버전이라고 인공지능이 알려줬어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이 차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좋아했던 사브 93이에요. 컨버터블에 수동 변속기가 있었고 2007년식 7만 8천 마일입니다. 이건 제너럴 모터스가 사브를 소유했을 때인데 정말 재밌고 빠르며 멋진 차들이었어요. 지금은 관심 없지만 뉴햄프셔에서 딜러십을 처음 시작할 땐 정말 좋아했죠. 이 차는 찾을 수 있는 건 다 샀어요. 그만큼 가치 있었고 3,500, 4,000달러에 팔아도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경매가 시작됐으니 가격을 알아봅시다. 시작됐습니다. 자, 갑니다. 닛산 로그보다 작은 게 뭐죠? 저것도 로그네요. 지프 그랜드 체로키와 위에는 쉐보레 트렉스도 있습니다. 렉서스는 재미로, 알티마는 이익 때문에 관심이 갑니다. 2004년식 닛산 알티마가 있고 주행거리는 10만 3천 마일입니다. 세금 환급 시즌에 딱 맞는 차량입니다. 오토미션의 가죽 시트, 저기 바로 찌그러진 부분은 제가 뺄 수 있습니다. 펄 화이트 색상이라 정말 깨끗하게 닦일 거예요. 이건 진짜 세금 환급 시즌용 차량이에요. 2008년엔 꽤 괜찮았고 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점 OS 모델이고 6기통은 안 샀어요. 닛산도 마찬가지였죠. 방금 그 소리는 뭐였지? 무라노는 변속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저는 2.5S 알티마만 고집합니다.
곧 이 차가 경매에 올라가는 걸 보고 얼마에 팔리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체크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 있나요? 아니요, 좋네요. 감사합니다. 에어컨이 춥나요? 네, 에어컨이 추워요. 알티마가 입장했습니다. 가격은 $3,000입니다. $1,000면 괜찮은 거래죠. $3,000요? 안 살래요. 그거 정말 좋은 거래예요. $1,000요. 1,000이요? 1,100이요. $1,000 상한선입니다. 좋네요. 나는 방금 주행거리 10만 마일인 $1,000짜리 차를 샀어. 정말 대박 거래였지? 렉서스가 지나가. 정말 멋진 차야. F타입이었다면 갖고 싶었을 거야. 내 최고 입찰가는 21이었고 지금은 21.8이야. 그래도 그 쟨 좋은 거래지. 40까지는 입찰이 없어. 35 이하라면 정말 좋은 거래야. 그 헬켓은 지금 $40,000가 훨씬 넘으니까 내가 그걸 사서 고치고 청소하고 경매에서 팔아도 돈을 벌 수가 없어. 알겠어? BMW M5가 지나가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이 에스컬레이드도 봤어. 둘 다 관심 있어.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나갈 거야. 여기서 떠날 거야. 이 4 시리즈 BMW에도 관심이 있어. 색상도 스타일도 정말 마음에 들지만 운전석 쪽 헤드라이트 색깔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 않아? $10,000. $10,000면 정말 좋은 거래라는 것도 알지. 내가 쓰려던 금액보다 $4,000 나 많아. $10,000 이하라면 좋은 거래야. $11,000 소매 판매로 이익이 나지만 아직은 못해. 자, 여기 있어. 좀 덜 멋진 거지. $5,000 2018년식 4만 마일 4228이. 그래도 컨버터블이야. $4,000. 정말 대단하다. 이 돈에 이런 차라니. 그건 너무 많아. 아직 입찰이 없어. 나는 15,000달러까지 해봤지만 안 됐어. 에스컬레이드는 예산에 맞아. 약 $4,000. 내가 그걸 $4,000에 사면 좋은 거래야. 여기 08년식 에스컬레이드가 정말 깨끗해. 난 저런 게 좋아. 녹슬지 않아. $5,000, $4,000. 입찰자 올 때까지 기다리자. $4,000 지금 $4,400, $4,700, $5,000면 아직도 괜찮은 거래야. 이제는 좀 떨어져 있을 거야. 경매장 돌아다니다가 내 반스 신발이 원래 새하얀색이었는데 미캄 경매장 갔다가 먼지 투성이가 되어 완전히 더러워졌어. 난 이 하얀 신발을 정말 좋아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얗지 않고 완전히 망가졌어. 또 다른 세금 시즌 차가 나왔네. 2006년식 렉서스야. 이게 린가? 뭐라 부르지? 이 차를? 뭐지? 렉서스 IS250. 야, 그래, 나도 알아. 252.5리터 4기통이지. 너희가 분명히 정정해줄 거라 생각해.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 렉서스에 $1,600, $1,700, $1,800. 또 하나의 멋진 세금 시즌 차량. 2016년식 G 패트리어트 주행거리 12만 1,000마일. 이런 차들은 일회용 같은 차들이지만 저렴하고 꽤 현대적이면서도 넓어. 그래서 이걸 $2,000 이하로 살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횡재야. 그리고 나서 $5,000에 팔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3,000를 주고 사더라도 여전히 $5,000 정도에 팔 수 있어. 그 범퍼에 약간 도색 작업이 필요하긴 한데 그건 처리해야 해. 패트리어트는 $2,500야. 이제 이 에스컬레이드는 정말 싸졌어. 아까 타봤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었어. 이건 2015년식이고 주행거리가 15만 마일이야. 이 정도 트럭이면 정말 대단하지. 그리고 가격이 만해서 $12,000 정도일 수 있어. 정말 놀라워. 타이어, 브레이크 라인도 필요할 거야. 누가 알겠어? $20,000 이하면 정말 괜찮지. $12,000면 좋은 거래고 $13,000도 괜찮아. $14,000면 좀 비싸지. 근데 이게 이륜구동인지 사륜구동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VIN을 스캔해서 확인해봐야겠어. 그래서 내가 VIN을 스캔했더니 이 차는 사륜구동이었고 예상대로였어. 지금 $10,000에 거래 중이야. 계속하자. 그래, 11,000, 72는 너무 싸지. 1,800, 내 계산이 딱 맞아. 이 차를 $10,000 정도에 살 수 있어. 그 돈에 이 정도 차면 정말 괜찮지. 그리고 원오너야. 아직 입찰은 없고 $14,000에 올라와 있어. 13,000, 2012년식. 그럼 12,000, $11,000 아직도 입찰 없어. $10,000. 9,000. 나 입찰했어. $9,000. 그가 그걸 놓쳤다고? 오, 팔았네. 오늘 차 2대 샀어.
나는 싸고 싼 차를 원해. 하지만 9,000달러에 최신형 에스컬레이드를 샀다는 건 정말 대단해. 특히 사륜구동이라서 디테일링하기도 재밌는 차야. 브레이크는 필요하고 타이어는 좀 애매해. 하지만 그건 정말 돈값을 하는 차야. 그 차는 10년 전에 8만 달러짜리였어. 나는 $10,000도 안 되는 가격에 원오너 에스컬레이드를 샀다니 믿을 수 없다. 좋아, 자세히 살펴보자. 알티마야. 참고로 난 메타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 이 영상이 내 오디오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네. 아, 잠깐 왔네. 하지만 가죽 인테리어에 자동 변속기야. 에어컨도 시원했고 타이어도 거의 새 것처럼 상태가 좋아. 우리는 그래, 헤드라이트 복원도 할 거야.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도 내 헤드라이트 복원 실력을 볼 수 있겠네. 차체도 튼튼해. 내가 사는 뉴잉글랜드에선 이런 차는 완전히 썩었지. 우선 세차장에 데려가 세차하면 훨씬 달라 보일 거야. 휠 커버를 떼서 도색하고 휠은 무광 또는 세틴 블랙으로 칠할 거야. 휠이 블랙으로 바뀌고 헤드라이트도 복원할 거야. 진주색은 예쁘게 광을 낼 거고 가죽 컨디셔닝도 해줄 거야. 그리고 정비도 같이 할 거야. 이건 $1,000에 사고 수수료 포함 $1,200쯤 들었어. 후방 카메라도 있어. 오늘만 $1,500 벌었지. 이 차가 $3,000는 하니까 내가 $500 투자한다고 해도 나는 오늘만으로 $1,500에서 $2,000를 벌었어. 정말 신나. 필요에 따라 $3,500에 내놓을 거야. 와, 진짜 좋아. 경매 너무 좋아. 오늘 $25,990를 썼어. 2015 년형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랑 2008 년형 닛산 알티마를 샀거든. 닛산 알티마는 $1,200에 샀어. 그리고 $200의 구매 수수료가 있었지. 108,000마일 뛴 4기통 닛산 알티마를 $1,200에 산 거야. 이게 뭐냐면 오늘은 여기까지야. 차 2대면 돼. 곧 정말 유익한 딜러 라이선스 취득 방법 영상도 올릴 예정이야. 이 모든 과정의 뒷이야기,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해온 일들을 보여주고 싶어. 전부 기록해왔거든. 오늘은 경매 영상이고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고 알려줄게. 곧 정말 유익한 영상들이 올라올 예정이야. 오늘 차 2대를 샀고 주차 공간도 더 늘어났어. 이제 원하는 차를 마음껏 살 수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아. 골프공이네. 보물이다. 또 다른 보물이야. 이제 공간이 더 많아졌어. 더 이상 공간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살 수 없어라는 스트레스가 없어. 이제 차들 결제하러 갈 거야. 내일 운송하고 우선 결제 먼저 하자. 내 작업장 진행 상황도 보여줄게. 이게 진짜 점수라고 생각해. 내 아내도 이 차 중 하나 갖고 있어. 그녀는 2016년식 에스컬레이드 ESB 플래티넘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주행거리는 96,000마일이야. 우리가 샀을 땐 56,000마일이었고 나는 새들 브라운 가죽이 정말 좋아. 모든 채는 트윈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플레이어가 있지만 헤드레스트에는 없어. 그리고 전동 폴딩 3열 시트가 있어. 이건 벤치 시트고 캡틴 체어는 아니야. 나는 캡틴 체어를 정말 좋아하지만 이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잠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 탈 수 있어. 아까 미리 봤는데 브레이크가 정말 무르더라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브레이크 오일을 점검하라고 떠서 운전은 안 할 거야. 그래도 시동은 걸어볼 수 있어. 이건 사륜구동이라서 정말 멋져. 계기판에 어떤 경고등이 들어와 있지? 타이어 추가, 스테비 트랙 꺼짐, 브레이크 오일 부족, 스테비 트랙 연료 부족, 타이어 공기압 낮음, 그리고 엔진 경고등은 없어. 이 대부분은 아마 브레이크 오일 부족 때문에 들어온 것 같아. 오일 수명은 98%. 야, 사실 이건 누군가가, 아니, 오일 교환은 이미 했다는 뜻이겠지. 그래, 이건 최근 캐딜락 딜러에서 했던 거라 정말 좋아. 이 캐딜락이 아이언맨 같아서 마음에 들어. 안엔 뭐가 있지? 내가 해줄게. 바로 저기에서 이걸 닫아줘. 파워 조절 페달 작동하나요? 네, 작동합니다. 책자도 있나요? 네, 책자와 윈도우 스티커도 있습니다. 가격 한번 볼까요? 신차였을 때는 92,000달러였고 저는 9,500달러에 샀어요. 세상에 92,000달러짜리 캐딜락 ESB 프리미엄이라니 믿기지 않네요. 저는 $10,000도 안 되는 가격에 샀어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이 차는 10년 만에 82,000달러 나 감가상각됐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원오너 차량이에요. 제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이걸 떼는 거예요. 네, 이건 없애야죠. 차를 잠깐 운전해서 치워둘 거예요. 그래야 다른 차들을 옮길 수 있는데 이게 길을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빼놓고 이번 주에 다시 와서 이 차를 픽업해서 샵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래도 잘 달리고 변속도 잘 되고 변속기 문제나 캠 리프터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대박이에요. 네, 이거 정말 기대돼요. 제가 직접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걸로 트레일러를 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램이 있거든요.
아니면 이걸 팔아서 꽤 큰 이익을 남길 수도 있죠. 이 차는 원래 14,000, 15,000달러인데 저는 $10,000도 안 주고 샀어요. 아니면 경매에서 팔아서 도매로 한 12,000달러쯤 받을 수도 있죠. 잘 정리해서 경매에 내놓고 12,000달러에 팔아서 빠르게 약간의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 알티마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알티마에서 어떻게 했는지 보죠. 시동이 걸릴까요? 사실 저는 뒤에 붙어있는 투어링 배지가 누가 그냥 붙여놓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에도 그렇게 써있네요. 가죽도 정말 깨끗해요. 시동이 걸릴까요? 오, 1,000원이 좀 들어오네요. 103,000 마일인데 바로 시동이 걸리네요. 사기통이고 경고등도 안 들어와 있어요. 에어백 경고등도 꺼졌어요. 와, 에어컨도 시원하네요. 리쿠루가 뭐죠? 그게 내비게이션인가요? 라디오요. 파워 윈도우, 파워 도락. 네, 파워 윈도우. 오 세상에. 이제 진짜 시험이네요. 운전이 되나요? 우리 운전해볼까요? 오 세상에, 이렇게 깨끗하고 잘 달리는 $1,000짜리 차를 산 게 정말 오랜만이네요. 자, 갑니다. 1200, 9400, 1500달러, 1600달러. 그리고 아마 저 차를 아들에게 첫 차로 줄 수도 있겠네요. 103,000 마일을 달렸는데도 깨끗하고 잘 달리며 $1,000라니. 네, 그리고 그건 아직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제 작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냐하면 $5,000 이하 예산으로 진행 중인 중고차 딜러십의 현재 진행 상황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할 수 있을까요? 했었나요? 잘 모르겠네요. 제 작업장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작업장 가기 전에 여기 정비소에 잠깐 들르려 해요. 작업장에서 2블록 떨어진 곳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 좋은 얘기를 들었고 그는 수리공이자 사업주라서 마음에 들어요. 저는 지필루베나 미닥 같은 곳에 가고 싶지 않고 직접 수리를 하는 분에게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가서 인사도 드리고 저를 위해 일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한테 훨씬 더 편해질 거예요. 15분 후. 좋아요. 다 준비됐어요. 그래서 에스컬레이드는 이번 주 말쯤 맡기게 될 거예요. 진짜 정비사처럼 말했죠. 제가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자 그 사람이 끔찍해요. 라고 답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 그래요? 저는 크레이그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저한테 공정하게 대해줄 사람에게 제 차를 맡기고 싶어요. 매번 이용당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제가 당신을 이용할 생각도 없어요. 저는 그냥 공정하고 정직한 사람을 원해요.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차 한 대를 가져와서 한번 맡겨보고 괜찮으면 계속 맡기고 싶어요. 저는 믿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이 네, 다 괜찮아요 라고 해서 이번 주 에스컬레이드를 맡길 거예요. 브레이크랑 다른 모든 것도 점검하고 전체 점검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울티마도 맡기고 이렇게 차를 번갈아 가면서 맡기면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제 정비사를 찾습니다. 잘 맞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볼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미 2명은 포기했어요. 제가 여기 이사 온 지 1년 전에 처음 맡겼던 정비사는 차 한 대 맡기면 한 달이나 걸리더라고요. 그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브롱코도 맡겼는데 우리가 이미 봤던 그 브롱코요. 그 브롱코는 거기서 6개월이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 머스탱 서스펜션이랑 배기만 작업하고 $3,000를 받았어요. 부품도 제가 직접 가져갔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별로였어요. 제 거래를 따내면 계속 거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래를 따내고도 잃을 수도 있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맡긴 이 사람이 잘 해주면 앞으로도 계속 맡길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시 뉴플라잉 휠즈에 왔어요. 이제 몇 가지 업데이트를 드리려 해요. 다음 한두 영상에서 이 과정을 자세히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정말 느려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밟고 있고 모든 걸 올바르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걸 기다리고만 있어요. 그리고 이 보트 기억나시죠?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걸 해보죠. 이번 주부터 이 보트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보트는 우리가 다른 프로젝트 하느라 몇 달간 보관만 했어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를 고용했습니다. 머스탱 영상을 보셨다면 저희가 프로젝트 리프트에서 시간을 기부했단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자동차를 작업하는 것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 아이들 중 한 명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희와 함께 일하게 될 거고 이제 이 보트 작업을 시작한 다음에 $700에 샀던 엘리먼트 작업도 할 거예요. 필요한 부품은 모두 샀고 이제 96년식 머스탱 그랜드 투어링 작업도 곧 시작할 거예요. 그 부품도 다 준비됐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살짝 볼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요. 얼마 전 이번 주 초에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작업 과정과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되셨죠? 좋아요.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가 지금 작업장이에요. 정말 멋진 점은 제가 뉴햄프셔에서 처음 열었던 작업장이 딱 이 정도 크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자리에 버건디 색상의 사브 93 컨버터블 베이지색 소프트탑이 달린 차를 뒀었어요. 그 사진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찾으면 바로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곳이 제 첫 작업장이었어요. 차 한 대만 들어갈 정도로 비었죠. 그 시절이 늘 자랑스럽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예산도 알맞게 맞췄어요. 바닥에 에폭시 코팅을 하고 벽과 천장도 칠해 깔끔하게 만들었어요. 천장 선풍기는 떼고 헥스 조명을 설치할 예정이에요. 그런 제품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있는 건 진짜 빅 S펜인 것 같아요. 벽을 검은색으로 칠할지 회색으로 두고 헛간 문을 달지 고민 중이에요. 여기가 모든 공구가 들어갈 곳이에요. 이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곧 올릴 건데 그게 제 마지막 미컴 영상이에요. 25,000달러 이하로 살 수 있는 게 뭔지 보러 갔어요. 그래서 그게 제 마지막 니컴 영상입니다. 곧 딜러 라이선스 관련 영상도 올라오니 궁금하시면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20,000달러에 산 제 콘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알려드릴게요. 주택소유자협회 압류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0달러로 투자금을 2배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놀랍고 정말 멋진 일이죠. 그래서 곧 올릴 영상에서 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보트를 고치고 그 다음에는 엘리먼트를 고치고 그 다음에는 머스탱도 고칠 겁니다. 세금 시즌이 오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엘리먼트는 아들에게 줄 예정이고 엘리먼트, 머스탱, 알티마, 에스컬레이드 모두 곧 판매 준비를 할 겁니다. 실제로 라이선스 받을 때쯤 준비될 거예요. 목요일에는 마음에 드는 기부 경매에도 가서 살만한 게 있나 볼 겁니다. 우리는 재고를 쌓고 있어요. 아, 코르벳을 보여주는 걸 깜빡했네요. 2004년식 코르벳 H5 컨버터블이고 6만 마일 주행의 자동 변속기, 가죽 인테리어, 크롬 휠이 달려 있습니다. 정말 멋지게 들리죠. 다른 영상에서 더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여기서 팔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이고 혼다 엘리먼트나 닛산 알티마 같은 차는 팔고 싶지 않아요. 이제 세금과 자동차에 집중할 거고 다시 코르벳으로 돌아갈 겁니다. 코르벳은 플로리다에서 항상 잘 팔리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게 돼서 정말 신나요. 정말 단순하거든요. 뉴햄프셔에서 제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커졌어요. 일이 너무 많았고 움직이는 부분도 너무 많았죠. 그리고 이 영상 처음에 찾으려던 저렴한 자동차들을 실제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크게 되고 싶지 않고 좋아하는 일 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다른 일도 자유롭게 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면 팔로우해주세요. 그게가 아니라 우리 둘이 돈 벌 수 있을 만큼만 성장시키려 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디오스.